자, 오늘은 깨줄거, 에오의 깨줄거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부록하고 에오의 말들을 정리해 놓은 거 몇 개가 남았어요. 그거 편하게 읽어보면서 에오를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에오의 문답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각주는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 때마침 에오의 어떤 고찰이라든가 통찰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는 느낌, 깨달음의 어떤 과정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름 깊게 생각했고 우리가 그것을 더 깊게 또는 더 확장시켜서 판단을 하고 구분을 지어 봤기 때문에 이 문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실습자라는 표현이 있고 에오라고 있네요. 근데 편하게 쭉 읽어 볼게요. 아무래도 핵심인 존재감과 존재성, 여기도 또 얘기하죠. 편집자가 아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1번으로 둔 것도 같아요. 저도 존재감과 존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과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혹은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보세요. 에오는 또 뭐라고 정리를 하나? 살아있어도 무언가 딱 오지 않는 것. 이는 누구나 생각하지만 과연 무엇이 딱 오지 않는가라고 진심으로 해석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생각의 고찰을 한 단계만 더 해보라는 소리예요. 뭐가 궁금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켰으면 그냥 거기서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애호스러운 건 뭐예요? 애호의 강점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은 내가 왜 했지? 이런 식의 고찰. 뭔가 딱 오지 않으면 진심으로 그거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딱 오지 않는데 뭐가 딱 오지 않는 건가 도대체? 깨달으려고 하는데 뭘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식의 고찰을 더 확장시키라는 거죠. 진심으로 해석하는 자는 드물다. 소위 서양의 실존주의자들의 해석조차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 동양권 철학에서는 뭐 이 얘기는 흔하죠. 나마저 없어지면 좋다고 명상하는 자는 많겠지만 본래 나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통찰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도 애매모호한 채 몇 개월씩 몇 년씩 명상한들 특별한 방책이 있을 수 없다.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십 년째 공부한 사람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특이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식만 계속 쌓으려고 욕심부리고 있는 꼴을 여러분도 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란 단적으로 말해 자기 존재감이다. 존재감이라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아란 존재감이다. 최초로 자신과 세계 사이에 또렷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마 빠르면 3살 늦어도 10살 무렵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아 발달 과정에 대해서 에오가 1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이에요. 나름. 천부경 이치도 하나서부터 출발하듯이 나면서부터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음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제 강의가 그걸 쫓아갔었어요. 10살 무렵일 것이다. 자신과 세계, 나와 세상, 육방 세계가 열렸을 때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육방의 세계가 또렷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도 많이 느껴요. 이건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차이를 느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느낀다는 거죠.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한 공백의 시간, 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게 계기가 된다. 이 바쁘면은 실은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면 거기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은 우리 지금 물질 세상에서는 경제적 안정 또한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바쁘면 고만 안고 있다 가버리게 돼요.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자식 부모님 이거 먹고 살리려고 하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죠. 표현이 불쌍하다고 했던 거는 무의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뭐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동무들의 역할은 그런 분들을 동전 뒤집기 해 드리는 거, 부동어 열기 해 드리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때까지 꿈속에서 놀던 아이는 문득 휴식 중에 호련히 '나는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경험한다. 아이들이 있다는 감각을 경험하기라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 했나? 몇 살 때 했나? 어 막 놀고 있다가 혹은 막 일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나 누구지?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는 거지? 나 부모님한테 왜 난 거지?' 이런 식의 느낌들을 문득문득 하게 된 최초의 나이가 언제쯤인가 각각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한번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 최초의 강렬한 감각, 강렬하다고 표현하죠. 누구는 그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강렬한 감각이라고 표현해요. 실은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 강렬하게 다가와요. 쾅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어린아이가 밤중에 잠들지 않고 희미한 천장을 바라보면서 경험이라도 할 것도 없는 시시하고도 무료한 감각. 혼자 집을 보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혼자임을 경험하는 고독감. 이른바 자기 존재감. 아이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아의 경험이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자아의 경험은 그러니까 느낌을 말하는 거죠, 느낌을. 애가 혼자 남겨졌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나는 여기 왜 있지?' 이런 거. 이 물질력이 쪼끔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일단. 물질력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것은 뭐 엄마를 끌어들이는 힘이 벌써부터 생긴다고 애호가 1 장에서 말했죠. 그 힘은 순리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 가지고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아기가 울어 제끼는 힘이 훨씬 순리적으로 강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물질력을 쓰면 쓸수록 그 힘은 약해져요. 쓸 수 있는 능력은 강해지지만 힘은 약해져.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연장으로 생각하면 아이가 그냥 그저 남겨져 가지고 혼자 있었던 감각은 실은 깨달음에는 가까운 느낌인 거는 맞아요 이게. 가까운 느낌. 하지만 성인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 얘기해 보자면. 어차피 그 아이는 성장하기 때문에 억에 한 명 정도나 그대로 커 가지고 뭐 만들어 주면 또 모를까.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청소년기를 중장년기를 지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그거 물질력을 이용하면서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가는 길이 생기는 거지 아이 때부터 그러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수한 느낌의 강력함을 봤을 땐 아이들의 그런 순리적인 깨달음의 상태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난리를 쳐도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실은 그게 선정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비슷하단 거예요. 자아의 문제는 윤리 문제가 아니며 인간 구조상의 문제이다. 요 구분, 윤리 문제는 아니지만 이 그 구조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아가. 굳이 정의한다면 자아란 관조자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다. 관조자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게 또 엄청난 소리죠, 이거. 일단 읽어 볼게요. 인간 속에 있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자아라고 부르지 않는다. 주의하라는 소리예요. 자아가 뭔지. 우리가 흔하게 자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주 세상에 지구에 나 그냥 물질 세상에 여기에 있는 나를 자아다라고 착각하고 지낸다는 거죠. 근데 물질 세상 안에서 자아라고 말할 수 있어. 사전적 정의가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아를 그렇게 정해 놓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죠. 자아란 관조자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것. 이 동무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딱 하면 알죠 인제. 인간 속에 있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자아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호가 인제 한 단계 더 넘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물며 이기적인 사고와 이기적이지 않은 사고가 거기엔 있을 수 없다. 물질력이 그득하게 묻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 소리예요. 자기 내부에 있는 관조자를 자각한 시점에서 자아는 발생한다. 시점을 말했을 때 진정한 자아가 누구지, 나는 누구지 하고 생각하고 난 후 그때 자아라고 말할 때 정말 자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기초적인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중요한 거죠. 자란 관조자로서 스스로인 나를 자각하는 것, 천둥이 뻥 하고 치는 것, 늘 자아를 안고 늘 무를 안고 늘 하느님을 안고 늘 예수를 안고 늘 부처를 안고 늘 자연을 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관조자로서 나를 딱 하고 발견했을 때 커다란 자각이 번개가 꽝 하고 친단 말이에요. 동무들은 이 강력한 게 제일 언제예요? 무에 다가가서 무를 탁 하고 만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동무분들이 도착해야 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능성의 제일 위죠. 그런데 이 느낌은 지구 안에 있는 섭리 세상에서도 가능하고 우주 바운더리에서도 가능하고 우주를 벗어난 데도 가능하고 무주에서도 가능해요. 이게 이런 과정은 이런 메커니즘이 천둥이 꽝 하고 치는 것들이 우주에서도 꽝 하고 치고 지구에서도 치고 나 스스로 에고를 만났을 때 아 나는 누구지 하는 데서도 꽝 치고 그리고 지구적 섭리로 올라갔더니 아 나는 이 지구에서 무엇이구나 번개가 한번 또 치고 그러고 났더니 이 우주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네 천부경을 통해서 아 그랬더니 또 한번 천둥이 꽝 하고 쳤네 아 그랬더니 무라는 세계가 있구나 아 근본에 이치 세상에 또 있네 천둥이 빵 빵하고 또 치는 거예요. 에어가 말한 이 자아랑 관조자로서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 이것이 특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다. 소중한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관찰자와 관측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대화했다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은 그 자리를 있어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흔하디 흔한 말을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관찰자며 관측자라고 그렇게 어거지 소리를 하는 것 같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제자, 주체자 이렇게 나눴잖아요, 제가. 왜 그래요? 왜? 관측자이자 주체자는 물질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 바빠서. 여기서 조금 깨닫는 거는 뭐예요? 지구 섭리의 이치, 우주 섭리의 이치. 조금 명석한 사람들은 거기서 딱 하고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관점이 없어요? 적어도 관조자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 우주 세상을 벗어나서 딱 여기를 봐야지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때는 뭐예요? 관조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애호가. 그래서 저는 관찰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찰자. 내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관찰자. 주제자로서 그러하게 순리를 펼쳐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관찰자가 훨씬 가까운 거죠. 관측자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분이 나오는 거고. 제 강의를 뜬금없이 들으시는 분들은 얘 뭐 무슨 말장난을 이렇게 해. 절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강력한 이치는 이런 쉬운 말로써 찾아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 많아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아는 거 많아서. 그들끼리 천국?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왜 태어났냔 말이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지식 자랑하려고? 한자 많이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제가 왜 하는지 이 말이 들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공부했던 거를 제 편성에서 쉬운 말로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창조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배움이 가득하신 분들한테 하나 남은 게 있다 그러면 뭐 물론 무에 닿는 게 있겠지만 물질력이 가득한 우주 세상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으면 창조력을 그 안에서라도 발휘하는 거예요. 발휘. 있는 소리 자꾸 떠들지 마시고. 선생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느 자리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 지력에 여러분들이 눌려 있지 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괜히 눌려 계시지 마요. 아는 사람들이 많이 떠들어서 그래서 그 뭐 할 건데. 왜 배우십니까 도대체?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돈 벌어 먹는 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상에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어디다 쓸 겁니까? 동무분들은 여러분이 무슨 최고의 석학을 만난다고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우리는 더 강력한 이치를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라. 진짜 이치는 어렵지 않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치가 필요한 것이다. 실은 그런 물질의 힘은 서양 과학 문명이 다 해놨다. 이 문장 잘 한번 다시 보시고, 아이가 관찰자의 자각에 눈 떴을 때, 주체성을 자각했을 때 지금까지 무의식적이었던 평화의 세계가 돌변하여 세계와 자기 사이에 일어나는 단절을 경험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아이가 앙앙 울면 엄마가 오는 것은 순리에 가깝기 때문에 주체성이고 뭐고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주체성이라는 것, 내가 관측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방편을 쓰기 시작하죠. 아이도 때를 쓰기 시작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근데 성인이 되어도 그 습성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가 자아에 눈 떴을 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사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거 안타까운 시점이죠. 성인처럼 기억을 돌이켜 나의 인생은 왠지 시시하다라고 자기 인식을 하는 것만도 아니다. 또 외부의 무언가를 느껴 자기 인식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하고 성인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그는 돌연히 세계의 지각과 사고로부터 격리되어 공허한 각성, 나는 존재하고 있다.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태 속으로. 이는 아이가 아니라도 성인이라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노동 속에서 문득 자각하는 것이 있고 육아에 지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주부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한다. 오히려 멍한 상태가 그런 상태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에 대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다 깨달음의 방편으로서만 그저 존재하게 되면 이게 그냥 놀이기구 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상태로서는 더 강력하죠. 실은 상태로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애 보는데 너무 지쳐 가지고 때마침 한 30분 정도 정말 꿀 같은 휴식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파에서 퍼져 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없어. 그냥 지쳐 가지고 멍하게 있는 상태. 실은 그 상태가 굉장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근데 그 상태로만 멍하게 있으면 뭐가 돼요?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내가 각성을 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또 회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한 상태를 항시 유지할 수 있으면서 현실을 바로 보고 무력을 끌어올 수 있는 상태. 그것. 그 상태가 무예요. 무. 이 상태에 그냥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해 놓고 말면 굉장히 오해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짚는 거예요.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한 감각이란 공허함도 아니고 태만이나 허무감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까미가. 그것은 자기 인식의 순간, 이른바 세계와는 분리된 관조자라는 자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관조자라는 자각.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모습만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면 몇 단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기야. 세상 일이든 나든. 그게 첫 번째 관조예요. 그게. 물질 세상에 그득하게 묻어있는 나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거기서 자각이 일어나면 한 대 꽉 맞죠.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조자라는 자각이 존재감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계의 관조자라는 자각, 즉 객체화가 자아를 발생시킨다. 이 말도 좀 어려운데 지금 관조했다 그래서 거기서 자아를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관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관조자라고 하는 건. 자각이 존재감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물질력이에요. 대삼합 육생했을 때 물질력이 확 하고 이제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세계의 관조자라는 자각, 객체화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졌을 때, 물질력을 안고 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자아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긴 했지만 요게 아니라 요거다라는 구분은 자명한 거예요, 에오가 말한 게. 시험 삼아 지금 주의를 기울여 무언가 소리를 들어보라.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그저 그것만으로 세계와 자신의 위화감, 뚜렷이 오지 않는 느낌이랑 전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 가만히 어떤 소리 하나가
탁 하고 들려왔을 때 나머지 소리는 안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탁 하고 들려왔을 때 그때는 세계하고 싸우고 있는 이 이분법 세상에서 지쳐 떨어진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위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데서 오는 느낌은 전혀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소리는 그저 들려온다 이런 표현. 그저 그러하게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을 계속 안고 가면은 또 문제가 심각해지죠. 저는 또 그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소리는 그저 들려온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요새 선생님들이. 그저 들려오는 대로 들어라.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그건 그냥 그러한 것이다. 막 이렇게. 순리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리가 어떻게 도리와 섭리와 진리로서 펼쳐지고 물질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삐뚤어졌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순리를 얘기해야지. 삐뚤어진 세상 안에서 순리만 기껏 설명해 놓으면 뭐예요? 다시 제정신 차리면 또 끄달리는데. 마침내 자각 주체가 자각된 순간에 자각의 주체가 자각된 순간에는 또렷이 오지 않는 감각이 돌연 출현한다. 혼돈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간단히 말해서 혼돈. 혹은 감히 무언가를 들으려고 의지한 순간에도 위화감이 발생한다. 그죠? 잡념이 탁 하고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산통 깨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들으려고 할 때 의지인 주체 자신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주체를 자각한다. 여기 보세요. 주체. 제가 주체자. 여기는 관조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 표현 자체가 관조하고 주체는 또 다르잖아요. 에어도 그런 거는 정확히 보고 있죠. 주체자를 자각하는 순간은 뭐예요? 물질력 안에서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력 안에. 관조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소리고. 근데 에어는 이 언저리에서 자꾸 설명하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관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무에서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관찰자, 일시, 무시, 석상극 할 때부터 하나가 나갈 때부터 염화미소의 순간부터 나는 그 자리에서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조자다. 이것이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강력한 힘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단어다. 관조자라는 것을 정말 끝까지 올려놓고 설명을 하자면. 그저 소리가 들려올 때는 관조자의 자각 같은 것은 없다. 그죠? 그저 그러한 순리대로 흐를 때는 관조자의 자각 같은 것도 실은 없어요.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헷갈리는 말인데 이거 관조자란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되고 관측자의 자각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 물질 안에서의 말은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에오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관조자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물질력 안에 있는 관측자는 필요 없다. 관찰자, 주체자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같이 쓴 거죠. 관조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어요.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관조자의 자각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우주적 좀비 상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깨닫고 나니까 여기가 무라고 착각하니까 관조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에서도 그런 거를 캐내야 돼요. 동무분들은. 이 말이 맞네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말로서는 맞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거나 듣고 있다고 자각한 순간에 당신은 주체를 의식하는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물질력 안에서 탁 하고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나는 뭘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우주 세상을 벗어나는 이치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워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몰라야 된다 이런 게 여기서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우주 세상을 일단 벗어난 위치에 올라오면 다시 뭐예요? 다시 각성, 또 각성, 또 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쪽 세상을 가봐야죠. 이 사람들 각성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다 슈퍼맨이야. 다 우주의 이치 정도는 다 알아. 뭐 어떡할 거예요? 또 각성해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인 양. 여기가 천국인 양. 절대 아니다. 신선들끼리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아가겠다는 여러분들의 다짐 강력한 서원이 없으면 그냥 있는 곳은 모두 다 지옥이에요. 심지어 여기까지도 지옥. 그래서 제가 구의 자리 설정 기꺼이 나아감. 이 말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주체를 응시할 때는 단지 공허한 각성,
주체의식, 자신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 대해서 오직 자신이 관조자라는 자각만이 남는다. 이 말 너무 정확히 표현했죠, 여기는. 여기는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주체를 응시할 때 단지 공허한 각성, 주체의식, 자신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 대해서 오직 자신이 관조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각만이 남는다. 이거죠, 이거. 관, 세음보살, 관하는 것. 일단 우주라도 그렇게 관하는 것. 문제는 관조자 자체가 아니라 관조자임을 자각하는 것에 있다. 마치 자신을 친절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아무런 자각 없이 타인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과 흡사하다. 좀 애호가 비꼬았죠. 자신의 장점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법이다. 그죠? 이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하지만 일단 누군가에게 의도가 생기면 당신은 친절하군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친절하다는 걸 일단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기하기 시작하죠.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물질력이에요. 그게. 그 말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자각이 발생한 시점부터 딱 이런 표현 너무 적절해요.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 사람 특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깨달음 자체의 각성을 봐도 각성을 각성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주에서 벗어나 버리고 여기서 넘어오지 않으면 무주 세상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 작업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아, 각성했구나 끝인 줄 알고 아, 나는 각성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남아있는 곳에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절대무로 돌아갈 거야.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난 지옥불로 들어간다. 구의 자리에서 설정해서 난 다시 돌겠다. 윤회에 올라타는 방법,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영원 불멸이다. 그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그 포인트를. 제가 이 진짜 중요한 깨달음에서 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안 들리시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돈다고? 윤회해야 된다고? 아, 쟤는 못 깨달았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 한 단계가 남아있는 게 바로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절대무로 돌아갈 거야. 무에 갈 거야. 고요 속으로 들어갈 거야. 깨침의 끝이 해탈이면 끝날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누가 있다? 나가려고 하는 나를 발견한다. 여러분 그냥 등 떠밀 거예요. 거기서 툭 하고 기꺼이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착각하지 마라 제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깨달음에 있어서 진짜 강력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가겠다 이 표현이.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천보경판을 수천 번 돌리고 나서 아 그게 끝이 아니구나. 아니야. 모르겠지. 다시 돌아. 그게 끝이 아니야. 아 지금 나아가는 것 구의 자리에 설정. 아 그때 그 설정 절대 고요는 없구나. 아 시스템의 시스템이구나. 그렇다면 그 끊임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거지? 거기에 올라타는 것, 내가 기꺼이 나가는 것, 구의 자리에서 설정해서 내가 기꺼이 윤회 속으로 빠져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깨달음이에요. 그게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이 포인트를 말해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윤회는 하지 말라 그러고 벗어나라 그러고 깨달으면 평화라 그러고 그러니까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봤자 우주적 노예밖에 안 되고 그래봤자 지구 노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고로 스스로를 가리켜 애정이 깊다고 말하는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고 늘 자신이 반성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자위하거나 비하하거나 자만하는 인간은 모두 정신분열적인 병을 끌어안고 있는 이들이다. 안타깝지만 이런 거 맞죠? 지구 세상에서는.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돈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친절한 사람은 원래 친절했는데 옆에서 친절하다 그러면 그게 일처럼 돼버리고 뭔가 자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물질력이 가득해져요. 순수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는 의미예요. 이게. 깨달음도 똑같다. 애정이든 친절함이든 깨달음이든 그에 대해 본인이 전혀 자각하지 않는 경우 대화하지 않고 객체화하지 않고 그런 자질이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의 언동에서 거북함이나 어색함이 사라진다. 말은 맞지만 깨달음은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우주적 깨달음 안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객체화도 해야 되고요. 대상화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야. 작업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우주를 깨달을 때 얘기야.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을 때 이건 과정이다. 맞는 말이지만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존하는 힘을 우리 동무들은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깨닫고 말 거야 그럼 이러고 끝내면 돼요. 실은 여러분.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으면 돼 버려요. 그런 과정은 여기서 지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다.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다. 여러분 동무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관조자일 뿐이라면 분열집적인 정신, 명료하게 오지 않은 부조리한 감각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혼돈이 계속 생기는 것들을.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신의 본질이 현상세계와 고립된 관조자의 의식이라고 자각한 순간부터 모든 위화감과 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 순리죠. 어쩔 수 없어요. 대사맘 육생 했을 때 이미 세상은 열려 있었고 언제부터예요? 실은 일시무시서부터 이건 시작되는 거예요. 음양이 딱 하고 벌어지면서. 고의 발생은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굳이 우주까지 안 끌고 들어와도. 존재감은 이러한 위화감의 원인이 있지만 존재성은 위화감이 아니다. 실은 존재라고 말하고 끝내야 돼요. 여기 성이라든가 감이라든가 붙으면 안 돼요. 말이. 이게 붙으면 안 돼.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감과 존재성. 근데 에어의 구분은 확실하긴 해요. 우주적 위치에서 보면. 존재감은 쉽게 말해서 우주 안쪽에 있는 성격이 강한 거고 감은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에어 위치까지 와야지 존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존재성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존재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나눠보자면 이렇다는 거죠. 어쨌든 존재감과 존재성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포인트는. 당신이 눈앞에 사물을 보면서 그저 무심히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영상의 자각만 있을 뿐이다. 이 소중한 표현이긴 한데 우주 안에서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보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 그렇죠. 그저 보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하게 흘러가는 것들은 그저 그러하게.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도 그저 듣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소리의 지각만이 있을 뿐. 그죠? 그럴 뿐. 들릴 뿐. 그저 보거나 들을 때 존재감이라는 감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은 없다. 감각이 그 틈을 비집고 감각이라고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에 꽉 하고 끄달리는 우주 세상에 우리의 물질력을 안고 있는 그저 육생. 그렇게 된다라는 소리죠. 지각하는 현상만 있을 뿐이다. 그게 차라리 존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 맞죠. 무언가를 자각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그 물질 세상 안에 탁 하고 갇혀 있으면 감각 있어 있는 존재감이 되지만 그냥 그 현상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에어가 자꾸 순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걸 존재성이라고 말해도 좋겠죠. 그것에 가까우니까. 의식의 시점이 대상에서 그것을 자각하는 자신으로 되돌아올 때 위화감이 발생할 것이다. 그때는 감각 자체가 아니라 관조자로서 당신만이 지각된다. 존재감을 말할 때 감이 붙는 한 그 감에 이미 주체가 의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감과 존재성을 구별한다. 저도 구별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존재, 그냥 존재까지도 이렇게 구별해야 우주와 무주와 무 그리고 다시 존재하는 존재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까지 말해야 돼요. 적어도 3개. 존재와 존재감과 존재성과 존재감 이렇게 3개. 동무분들은 하나 더 말해야 된다. 존재감의 경우 당신에게 감지되고 있는 감이란 대상이라기보다 자기 인식 주체 이거 뭐 못한 것 같아요. 이른바 관조자에 대한 감각이다. 그렇죠. 감각인 거예요. 그냥 감각. 대상만을 지각하고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지각만 하고 있는 상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깨달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약간 문제적인 상태죠, 이게. 그냥 지각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 깨달았죠, 평화롭죠, 이런 느낌이 강력해요, 이건. 근데 동무분들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존재성에 가깝죠. 우주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일단 거기서 오니까. 하지만 존재감은 감각의 주체가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다. 나 여기 있어 라고 끄집어내서 또 다시 현실로 끄집어내린다는 소리예요.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구분이 필요하다. 존재성과 존재감. 이것은 사인선 두정유의와도 유사하다. 자, 두정유의 감각만이 있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두정유의를 하고 있거나 혹은 유의 상태를 보고 있는 관조자가 계속 의식되는 한 아무리 행법을 하더라도 세계와의 위화감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 맞죠? 여러분들이 뭐 선정에 들거나 명상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무언가에 계속 끄달리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지라는 생각 자체에 끄달리게 돼. 아, 나 생각하고 있지? 이런 느낌. 관조자가 계속 의식되는 한 실은 관조자는 실은 사라져버려요. 통찰하고 있을 때는. 현상만 보이는 게 맞죠. 어떤 일에 대해 고찰하고 있을 때는 그 고찰로서만 보는 거예요. 고찰로서. 근데 나를 고찰할 때는 또 얘기가 다르죠. 내 자체를 고찰할 때는 계속 반복돼요. 관조자가 의식되면서 또 끊어졌다. 의식되면서 끊어졌다. 그 위치에서 나를 봤다가 또 끊어졌다. 저 위치에서 나를 봤다가 끊어졌다. 존재했다가 다시 보고 끊어졌다가 만났다가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고찰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고찰이. 그 설명은 다 빠져 있어요. 일단.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지만 이건 또 완전 다른 얘기다. 나를 통찰할 때는 관조자, 주체자, 뭐 관찰자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말해야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관찰자와 관측자, 주제자와 주체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물리적 현상에서 관조자를 배제시켜버리고 통찰을 할 수는 있으나 나를 고찰할 때는 관조자를 계속 두고 그 관조자 자체를 관찰해야 돼요. 이런 게 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동무분들은 그 과정도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석가가 가르친 비파사나는 이 주체성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다. 물질력이 그득한 나로서 끄집어 내리는 거, 애고력이 발휘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숨을 내쉬고 있다. 지금 손을 앞에 내밀었다 등등 이것을 매일같이 일상의 모든 언동에 걸쳐 의식화하는 것이 핵심 반편이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순리를 좀 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순리를 눈치채라. 이게 뭔지 눈치채라. 단순히 행위를 지각하는 것이 비판 하나의 본질이다. 뭐 수행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것은 행위자를 자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일단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처럼 주체인 나라는 의식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준은 지금 보통 깨달음을 공부하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있는 우리들 보통 깨달음을 공부하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죠.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런 차원이라는 걸 알고 보시면 돼요. 숨 쉬고 숨 내쉬고 주체적인 나라는 의식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박수 땅 쳐가지고 잡념 없애고 죽비 땅 때려가지고 번쩍하게 되고 멍한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몰라 하고 의도적으로 몰라 하고 이런 것들 다 이런 느낌이죠. 걷거나 앉거나 하는 주체도 의식되어서는 안 된다. 석가가 말한 대로 비파사나 행한다면 자기 존재를 되돌아볼 수 없고 이윽고 존재감도 사라진다. 관조자를 항상 잊지 말라는 구제프가 말한 자기 성찰에 빠지는 일도 없다. 사물의 현상에 대한 지각만 있고 관조 주체가 의식되지 않는 것이 본래 비파사나가 추구하는 것이다. 말은 맞죠. 말은. 현상에 대해서만 지각하고 있고 주체자가 의식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비파사나라고 하네요. 이 말이 맞아요. 동무분들은 그거 근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막 앉아갖고 20년 30년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집중했을 때 거기에 폭 빠져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간단한 설명이에요. 간단한 설명.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이들이 TV에 폭 하고 빠져있는 것. 그게 산매에 드는 것이고 그게 선정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막 게임할 때 게임밖에 안 보이고 막 누가 밥 먹으라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것이 깨달음과 직결돼 있어서 동전뒤집기해서 깨달을 때도 그런 상태가 되면 뭐예요 그게? 그게 이 상태.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동무들은 그냥 마음만 바꾸면 돼요. 일하면서도 이 상태가 돼요. 일하면서도.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이 상태가 돼요. 그게 비파사나라고 하고 그게 부처가 가르친 뭐 최고의 뭐 수행이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자꾸 몰라, 몰라 하니까 몰라, 몰라 하는 나를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딱 어폐가 생기는 것처럼. 주체가 의식되면 안 되는데 몰라, 몰라 하니까 몰라, 몰라 하고 있는 내가 생각이 되지. 그냥 자유롭게 그냥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하는 방편을 알려주는 게 낫지 몰라, 몰라 하는 거는 우주적 좀비 만들기 딱 좋다는 거예요. 소위 필이 따고지 않고 허무감과 부조리감만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아 때문이 아니다. 사물을 지각하는 주체인 관조자에 대한 자각이 자아를 발생한다.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는 거죠. 사인성 공안에서는 역으로 이 관조자에 대한 자각, 즉 고의 근원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에어한테 말했죠.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문턱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을 쥐게 한다 그러잖아요. 놓게 하는 게 아니라 쥐어야지만 그것의 고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진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놓은 척하고 평화롭지 하고 온다 그러면 이거 문 안 열린다는 거예요. 절대 문 열리지 않아요, 이거. 깨달았죠, 평화롭죠 가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 열 수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 열어요, 절대. 무슨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열어요, 여기를. 절대 못 연다. 가봐야지 아는 거죠, 가봐야지. 그래서 동무분들은 제가 거기에 자꾸 용기라는 말을 싣는 거예요, 용기. 용기가 왜 중요한가? 깨달음도 여러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순간이 계속 겹쳐온단 말이에요. 물질 세상에서든 무질 세상에서든 이치 세상이든 발현된 순간이든 다 극명한 순간 중에 하나죠. 깨달음의 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두려움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평소에 구의 자리에서 아 용기 내서 나가야 되는구나. 아 저기가 저문일지도 몰라. 기꺼이 두드리고 나가겠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데 도착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극한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에오는. 그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실은 그렇게 돼요. 그런 표현인 거죠. 명상에서 말하는 센터링, 관조자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기법,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다. 단지 명상으로 나아가는 배일 뿐이다. 이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센터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관조자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 이게 혼자서도 일어나요. 이게 이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주체자에서 주제자로 넘어갈 때, 우주 세상에서 무주 세상으로 갈 때, 관측자에서 관찰자로 넘어갈 때, 물을 만날 때, 존재감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나를 만나러 가는 와중에는 이런 게 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관조자, 주제자로서의 막 집중되는 순간이 있어요. 거쳐가야 되는 길이고, 거쳐가야 되는 길이고, 그러니까 배일 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둥둥하고 거쳐가는 곳이지 그것이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배는 필요하지만 제가 지금 표현한 게 딱 이 말이죠. 그 배 또한 최후에는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도 맞죠. 그 배는 방편이에요. 그곳에 딱 도달하고 나면 그 배는 실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조나는 힘이 생기면 그때서야 배가 무엇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 조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 조나는 힘이 있어야지 그런 걸 알아요. 그냥 깨닫고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몰라. 내가 뭘 버렸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세상에서 깨달음만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성 하나도 없는. 첫 번째 문답이었죠. 자, 두 번째 문답 바로 넘어갈게요. 독자, 무엇을 하든 관조자로서 존재 감각을 생각해내지 않도록 무심하게 몰두하고 있으면 되나요? 다시 묻죠. 이 지금 연장선상으로. 그건 흔히들 말하는 나를 잊는 상태하고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자의 수준이 딱 보이죠. 에요는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 한 기억이 없어요. 저도 지금 막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무심하게 몰두하고 있으면 되나요? 이제 에어는 이 질문자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실은 이런 얘기는 했는데 포인트가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건 흔히들 말하는 나를 잊고 있는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전혀 아니죠. 그냥 나를 잊고 있어요. 우주 세상에서 나를 잊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도망친 상태. 그것도 우주를 벗어난 상태도 아니라 그냥 이 현실에서 약간 벗어난 상태. 그런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사고에 몰두한 나머지 관조자를 잊어버리는 것은 당신이 매일같이 경험하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쇼핑 중에 당신은 줄곧 기절한 상태와 같을 것이다. 뭐 재밌죠, 이 표현. 아무 생각도 안 나. 쇼핑할 때는 그냥 막 쇼핑하는 것만 생각이 나죠. 내가 뭐 살지 얼마일지 막 이런 것만. 그런 것이 관조자로서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질 안에서의 그냥 그 상태를 얘기하니까 에어가 얼마나 갑갑했으면 이런 예를 들어요. 쇼핑한 중에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뭐 기절한 상태랑 거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가.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집에 돌아갔을 때이다. 무언가에 막 그 물질력에 막 집중했을 때가 아니라 아니 섣불리 돌아가서 밤잠에 들 때까지 여전히 기절한 상태로 있을지도 모른다. 물질력에 쌓여서. 혹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는데 열중하다 보면 그 순간 관조자로서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기도 한다. 차라리 이 표현이 맞다고 하는 거죠. 막 누구하고 수다 떨 때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를 막 해. 그 관조자로서의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가.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어디에 있더라도 인간은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망상을 하게 마련이다. 망상을 하게 마련이죠. 감각 속에 있을 때 당신은 관조자를 잊고 기절해 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다. 이게 물질의 힘인 거예요. 감각 속에 있을 때는 당신이 지금 그냥 우리들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존재임을 잊고 그냥 여기서 끄달려 산다. 그 소리예요. 육방세계에 그냥 끄달려 살고 있는 것, 이 말을 하는 거죠. 기절해 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기절해 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와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순수하게 감각 속에 몰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상태는 맞지만 진짜 순수하게 감각 속에 몰두하는 것도 드문 일이긴 하죠. 욕조에 몸을 담그고 느긋한 기분이 되어도 당신은 몇 초 지나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 것이다. 모두 다 이렇죠. 운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운동이면 졸리겠지만 만일 게임성이 있는 운동이라면 승패를 계산하는데 온통 사고가 몰리죠. 온통 사고가 몰린다. 그런데 그게 관조자를 잊는 상태다.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면 그 상태가 바로 관조자를 진정으로 잊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섹스 중에도 대부분의 인간은 감각에 몰두하지 못한다. 성행위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도 사고를 일으키거나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이다. 신체에 통증이 있을 때도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닌 한 사고가 사라질 순 없다. 이 고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 세상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끊임없이 그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덕지덕지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리야, 실은. 그런데 인제 질문자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에어가 이런 식의 막 설명을 막 해대는 거죠. 이해하라고, 이해하라고. 그러므로 감각에 몰입하여 관조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다. 쉽지는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잊으면은 관조자를 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다.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거 제가 설명했죠, 요거. 아마도 극히 순수한 유아 시절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 상태. 아까 전에 설명한 상태가 여기 또 나왔죠, 바로. 일반적으로 관조자를 잊는 상태란 당신이 사고의 망상과 감각 정보라는 두 가지 속에 빠져 있을 때뿐이다. 관조자를 잊고 있는 상태란 당신이 사고의 망상과 감각 정보라는 두 가지 속에 빠져 있을 때뿐이다. 위에서 설명한 요런 상태들. 제 아무리 존재감을 잊고 열중해 본들 명상 될 리 없다. 아무리 앉아서 명상해 봤자 소용없다. 게다가 여기에 관조자로서 자각이 혼합되므로 소위 평균적 인간 생활이란 사고 망상, 감각 정보, 자기 성찰이 세 요소가 철저히 흐트러져서 불협화음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혼돈이다 그 소리죠. 그냥 망상도 되고 막 강박 정보도 막 들어오고 어디 따끔거리면 또 신경 쓰이고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또 신경 쓰이고 게다가 그 안에서 자기 성찰까지 하려고 해. 관조자의 높이는 높이 두지 못하고 요 아래에 있는 관조자의 느낌만 가지고 여기서 깨달으려고 해. 그것이 인제 막 짬뽕이 된다는 소리예요. 불협화음을 낸다. 그러니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예.
사인선에서 우선 각성된 두정유의를 통해서 사고와 감각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 이제 전에 사인선에서 두정유의를 통해서 사고를 없애고 또 그 다음 통해서 감각을 없애고 어둠 명상인가 그걸 통해서 감각을 없애고 그 다음에 각성을 통해서 존재감조차도 버려버려야 된다 그랬죠. 사고와 감각과 존재감. 이는 상당히 순조로운 각성이지만 두정유의에서 아직 관조자의 자각이 남아있다. 우주 세상에서의 관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제자적 입장의 관찰자가 아니라 이 각성을 15분 이상 꽉 채운 후에 각성의 의지를 버리고 이완하면 두정유의 상태만이 남는다. 에오가 말하는 관조자를 버렸을 때 그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 소리죠. 이제 두정유의를 어디에선가 보고 있는 듯한 관조자는 의식되지 않고 존재감의 상태도 인식되지 않는다. 존재감을 버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정유의 기법도 없이 그저 무턱대고 의식을 각성시킨 경우는 각성의 밀도가 떨어질 때 사고나 감각 어느 하나의 발목을 붙잡힐 것이다. 맞죠? 그냥 명상하고 있다, 잠깐 깨달았다, 평화롭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자기 업무로 돌아가면 또 짜증 폭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의식을 각성시킨 경우 밀도가 떨어지면 그 상황은 그냥 이 물질력이 다 파고든다 그 소리예요. 당신의 각성 밀도는 이러한 잡념이나 감각의 방해를 받게 된다. 거의 100%. 그래서 흔한 명상들 다 쓸 데 없다. 차라리 사인선이 훨씬 낫다는 거죠. 사인선에서는 초유의 각성이 이완될 때 자칫 당신을 끌어내기 쉬운 사고와 감각을 처음부터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두정유의를 하는 것이다. 방편으로서 두정유의를 쓰는 거죠. 제가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안 좋은 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이런 기법들을 써라. 각성을 포함한 두정유의를 통해 관조자의 자각의 의식이 응축시키고 긴장을 세밀한 수준으로 15분간 유지해 본다. 이제 수행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각성을 버리고 이완하라. 각성까지도 그때 열중하는 대상이나 동작은 없어진다. 이 상태는 맞아요. 이 상태는 맞아. 존재감조차도 더 이상 지각의 대상이 아니다. 이 상태까지 와야 된다. 우주적으로 봤을 땐 그 말이고. 자, 요거 볼게요. 당신이 질문한 열, 당신이 질문한 열중이나 몰두에 대한 존재감 상실과 아까 질문자가 질문한 그 정도의 존재감의 상실과 사인선 해법에 의한 존재감의 상실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에오가 쭉 설명했죠. 그냥 보통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서 존재감의 상실이 맞나요? 그러면 에오는 절대 아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깨달은 착한 노예 평화롭죠. 만들어 놓는 건 제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쾅 하고 못을 박는 것처럼 에오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당신이 말한 것은 각성한 상태부터 사고와 감각의 세계로 미친 듯이 내려가는 것이다. 반대로 미친 듯이 사고와 감각의 세계로 그냥 편하게 말하면 물질 세상 물질력으로 그냥 끄달려서 다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 내면에서 진정한 발심 없이 간단한 고찰로 그냥 뭐 이런 거 버리면 되죠. 아 세상과 하나네요. 요 정도 수준으로 머물 것 같으면은 그냥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에어도 이 상태를 봤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냥 사고와 감각의 세계로 다시 내려갈 뿐이다. 어쩔 수 없다. 내가 말한 것은 각성한 상태로부터 존재감을 벗어나는 차원을 향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이다. 천부경이 순리로서 이치를 설명해 놓고 우리가 인중천지 1, 양학명 인중천지 1 해서 다시 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치의 길로 봤을 때는 일시무시 일종무정의를 역행하는 것, 궁을, 과정, 원시 반본하는 것,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을 벗어나는 차원을 향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이다. 존재감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존재성조차도 우리는 존재를 향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여기에 있었던 원래의 나를 향해서 무심으로써 무력을 안고 있는 그곳에 있었던 나, 처음에 나를 밀어냈었던 그곳에 있었던 나, 절대 고요 속에서 턱 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가 다시 우주 세상으로 기꺼이 나갔었던 그 상태, 그것을 다시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동무들. 이런 표현은 에어의 표현이 너무 절절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절절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절절한 표현이에요. 그 마음 상태를 알면.
제가 에어를 위치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을 여기보단 더 올리려고 에어를 까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계속 틀렸다 그러기도 하고 한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에어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에어는 에어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에어는 모든 깨달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에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사인선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이렇게 통해서 에어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에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주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닿았던 이치 세상을 어떻게 풀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굉장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롭죠, 평화롭죠.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에어가 이제 와서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받아들여라.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에어 받아들이고 에어 씹어 먹어서 에어를 능가해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를 방편으로 삼고 씹어 삼켜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애호가 되고 제가 얼마든지 성철이 될 테니까. 여러분은 꼭 넘어가야 된다. 그 소리죠.